요즘 주변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혈당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겠다. 숫자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년간 어르신들의 혈당 관리를 도와온 내과 전문의 김선우입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오신 72세 이명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는 3년 전 혈당이 조금 높다는 말씀을 들으신 후 평생 드시던 밥을 무서워하게 되셨습니다. 하루에 4번씩 혈당을 재시며 숫자에 따라 하루 기분이 좌우되셨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명자 할머니처럼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밥을 적으로 여기고 비싼 기계에 의존하고 복잡한 식단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죠. 하지만 상담을 해보니 할머니께서 정작 주의해야 할 것은 따로 있었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지 2달 만에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혈당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몸무게도 건강하게 3kg 줄어드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편안하게 드시는 즐거움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미리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께 이런 정보가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혈당 관리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정리해드리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혈당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자 할머니께서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가방에서 꺼내신 것은 투툼한 혈당 기록지였습니다. 매일 4번씩 재신 혈당 수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밥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숫자가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밥을 못 먹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점점 드시는 양이 줄어들고 체중도 5kg이나 빠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손자들이 와도 따로 드셔야 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의 검사 결과를 보니 혈당 수치는 당뇨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경계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밥을 극도로 제한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밥에 들어있는 당분은 우리 몸, 특히 뇌에 꼭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무작정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된 원인은 배 주변에 쌓인 내장 지방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와서 당분을 세포로 보내줍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잘 안 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머니, 우선 밥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만 갑자기 늘리지 마시고 천천히 조절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할머니께서는 첫 주에는 평소의 절반, 둘째 주에는 3분의 2 정도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셨습니다. 동시에 매일 체중과 배 둘레를 재면서 변화를 확인하셨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께서는 혈당 수치가 보다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받으니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다만 모든 분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혈당이 불안정해지거나 변화가 더딘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식사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혈당 때문에 밥을 무서워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천천히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할머니와 상담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께서 밥은 그렇게 조심하시면서도 매일 드시는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할머니, 혹시 과일은 어떻게 드세요? 아,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습니다. 아침에 사과 하나, 오후에 배 반 개, 저녁 후에 귤 두세 개씩 먹고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최순덕 할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많이 드셨는데 밥은 적게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1년 동안 7kg이 늘어나셨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과일만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찔까요? 과일에 대해 설명드려야겠습니다. 할머니, 과일 속의 과당은 우리 몸에서 밥의 당분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밥의 당분은 우리 몸 여러 곳에서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과일의 과당은 주로 간에서 처리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을 섭취하면 체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과 한 개에는 약 15에서 20g의 과당이 들어있고 바나나는 약 12g 정도입니다. 하루에 여러 개를 드시면 상당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과일을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할머니. 과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하루에 과일 한 개 정도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당분이 적은 베리류나 키위 같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드시면 에너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순덕 할머니께서는 이 방법을 천천히 실천해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과일이 그리우셨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줄여가신 결과 3개월 후에 체중이 줄어들고 혈당도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과일을 줄였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당근이나 오이 같은 채소를 더 먹으니까 속도 편해졌습니다. 다만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을 줄일 때도 갑작스럽게 하지 마시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변화를 관찰하면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일도 좋은 영양분이지만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개 정도면 충분하고 부족한 비타민은 다양한 채소로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팔에 동그란 기계를 차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라고 불리는 기계인데요. 서울에 사시는 66세 김명희 할머니도 그런 분 중 하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하는 이 기계를 차고 다니시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폰으로 숫자를 확인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바나나 하나 먹었는데 혈당이 150까지 올라갔습니다. 밤에도 잠이 안 와서 계속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할머니께 여쭤보니 당뇨 진단을 받으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는 정보를 보시고 미리 관리하려고 구매하셨다고 하더군요.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정상인도 식사 후에 혈당이 140에서 16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연속혈당 측정기가 정말 필요한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 1형 당뇨 환자분들이나 혈당 조절이 어려운 2형 당뇨 환자 중에서 담당 의사가 권한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당뇨가 없는 정상인이나 혈당이 잘 조절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떻게 건강을 확인하면 될까요? 1년에 한두 번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검사는 지난 두세 개월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검사로 비용도 훨씬 경제적입니다. 김명희 할머니께서는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측정기를 빼기로 하셨습니다. 그 후 식사할 때마다 숫자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니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하더군요. 이제 손자들이 만든 쿠키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매달 비용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나 담당 의사가 측정기 사용을 권한 경우에는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는 분명 유용한 의료기기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지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세 이철수 할아버지께서는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산책도 하시고 밥도 적당히 드시고 술, 담배도 전혀 안 하셨는데 혈당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자세히 상담해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목이 마르실 때마다 이온 음료나 과일 주스를 드시고 간식으로는 시중에서 파는 과자나 빵을 즐겨 드셨습니다. 하루에 이온 음료 한 병 정도 마시고 오후에 과자 몇 개씩 먹습니다. 몸에 나쁜 건 아니죠? 이런 가공식품에는 다양한 종류의 감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온 음료 한 병에는 각설탕 7에서 8개 정도의 당분이, 과자 한 봉지에도 상당한 양의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미료들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는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설탕, 액상과당, 과당 옥수수 시럽, 덱스트로스 같은 감미료가 앞쪽에 적혀 있다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표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제가 뭘 마시고 먹어야 할까요? 목이 마르실 때는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삶은 달걀 같은 것을 선택해 보세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께서 단맛이 그리우셨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 갑자기 끊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줄여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드시던 것을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는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첫 2, 3주는 적응하기 어려워 하시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물이나 보리차가 더 개운하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결과 2개월 후부터 혈당 수치가 개선되고 몸이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후에 졸음이 오지 않아서 더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당분 섭취를 줄이시면 혈당이 떨어질 수 있어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조절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드시는 단 음료나 과자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성분표도 확인해 보시면서 천천히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사시는 69세 정미자 할머니께서는 건강관리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몸에 좋다고 하는 현미밥, 잡곡밥, 각종 건강식품들을 다 시도해 보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건 다 먹고 있는데 왜 혈당이 계속 높을까요? 할머니께서 가져오신 식단표를 보니 정말 복잡했습니다. 아침엔 현미밥에 여러 나물, 점심엔 잡곡밥, 저녁엔 또 다른 건강식품들을 드셨는데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족들과는 다른 음식을 드셔야 해서 번거로우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예전에는 어떤 음식을 즐겨 드셨나요? 젊었을 때는 그냥 평범한 흰밥에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이런 거 먹었는데요. 그때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사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전통 밥상도 충분히 좋은 식단입니다. 흰밥과 현미밥의 영양적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전통 밥상은 흰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로 구성되어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단백질 공급원이고 김치는 유산균과 비타민이, 나물은 식이섬유와 무기질을 제공하죠. 다만 전통 식단의 단점도 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리법을 조금 바꾸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을 조금 적게 넣고 다시마 육수를 진하게 내면 감칠맛을 유지하면서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평범한 밥상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나트륨 섭취량을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려서부터 드시던 평범한 밥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하셨다고 하지만
식사 준비 시간이 줄어들고 가족들과 함께 같은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되어서 만족하셨다고 하더군요. 한 달 후 할머니께서는 혈당 수치가 개선되고 식사가 훨씬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지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하지만 전통 식단으로 바꿀 때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량 관리, 적절한 운동, 정기적인 혈압 체크가 필요하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단 변화 시 혈당 모니터링과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통 밥상도 좋은 식단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강동호 할아버지께서는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혈당도 높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선생님, 혈당 재는 기계도 사야 하나요? 특별한 음식도 먹어야 하나요? 너무 복잡해서 헷갈려요. 저는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 체중 관리, 특히 배 둘레를 줄이는데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선생님, 그것만 하면 되나요? 혈당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배 주변에 쌓인 내장지방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내장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가공식품과 단 음료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둘째, 평범한 밥상으로 드시되 양을 현재의 80% 정도로 조절하기. 셋째,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 비싼 기계나 특별한 음식은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체중계와 줄자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배꼽 위치에서 배 둘레를 재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배 둘레 85cm 이하를 목표로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방법을 실천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변화를 주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첫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꾸준히 계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배 둘레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70세 어르신이 너무 빠르게 체중을 줄이시면 근육까지 손실될 수 있어서 한 달에 1kg 정도의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6개월에 걸쳐 천천히 5kg을 줄이시고 배 둘레는 8cm 줄어드셨습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건 하나도 안 했는데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분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실수록 기존 건강 상태에 따라 변화가 더딜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에 도달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체중이 줄어들면서 혈당이 낮아질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조절을 받으셔야 합니다. 체중 관리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차가 있고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되 안전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혈당 관리에 대한 몇 가지 접근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밥을 과도하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늘리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조절하세요. 둘째, 과일은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채소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연속 혈당 측정기는 필요한 분들만 사용하세요. 당뇨가 없으시면 연 1회의 당화혈색소 검사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감미료가 많이 든 제품보다는 물이나 보리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통 밥상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트륨 조절에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체중과 배 둘레 관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하세요.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식단이나 체중이 변하면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다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과도한 갈증, 소변량 증가, 상처 치유 지연 등은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 빠르게 개선되시지만 어떤 분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 더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참고가 되기를 바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의사와의 상담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대한당뇨병학회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시다고 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편안하게 드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건강관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접근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